체형 상담. 우선 우리 몸에 관절이 350여 개, 360개 그 정도 있어요. 이거 다 하려면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난 딱 7개의 관절로 축약을 시켜버리거든요. 발과 발바닥, 발목, 무릎과 허벅지, 고관절과 골반, 견갑, 허리는 고관절, 골반이 포함시켰어요. 등, 어깨, 목, 그걸로 딱 잘라버렸어. 그것만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해내.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변형을 몇 가지로 나눴냐면 40가지로 나눠봤는데, 여기 요 색깔 다른 거 있죠? 요거는 운동을 따로 안 시키는 거라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라서 요거 빼버리면 33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발바닥의 문제인데요, 가장 먼저 발에서 얘기할 것은 발바닥이죠. 자, 왜 발부터 들어가나? 우리는 머리로 하늘을 이고 댕기고 머리로 하늘을 지탱하고 댕기는 게 아니라 발로 바닥을 지탱하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우리가 머리로 하늘을 떠받들고 살고 있다면 머리의 문제가 목과 어깨와 허리와 발로 내려가겠지만 위에서는 작용하는 게 거의 없고, 발이 바닥을 밟는 상태에 따라서 그 위에 발목과 무릎과 허벅지와 그 다음에 허리와 어깨와 목의 문제가 바로바로 그 영향이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목부터 먼저 보고 머리부터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발부터 먼저 봐야 된답니다. 그럼 발에서 제일 먼저가 어디야? 발바닥이에요. 발바닥의 가장 기본적인 변형이 뭐예요? 우리가 평발이라고 하는 평발. 평발만이 문제가 아니라 평발에 하나 더 있어. 뭐죠? 하이아치라고 있어. 지금 스스로가 발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볼 낮은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있어. 발바닥 모양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면, 요거는 평발인 사람의 발바닥 모양이에요. 이건 하이아치인 사람의 발바닥 모양이에요. 둘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피곤한 발이에요. 발에서 충격 완화가 안 돼요. 체중 분산이 안 돼요.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순간순간 우리가 바닥을 지탱할 때마다 체중이 분산되어 버려야 되고 충격이 완화돼 버려야 되는데, 그게 계속 안 되니까 위로 파급이 돼서 올라가. 발과 발목과 종아리와 무릎과 허벅지까지, 골반까지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런 발인 사람들은 대체로 발목이 굵을 가능성이 있고 하지순환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정상적인 발바닥 모양은 요거예요. 요 파란색 발바닥을 찍었을 때요. 그래서 발은 작다 보니까 발에서 운동으로 교정시킬 방법은 없더라. 그래서 이런 보조구를 사용합니다. 보조구 우리나라에 한 60여 가지, 70여 가지 나오는데, 내가 사용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온 건데, 내가 처음에 그거 99년부터 신기 시작해서 2003년까지 신었다가 2003년부터 다른 걸로 바꿔 신었다가 다시 2007년부터 바꿔서 지금도 내 신발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내 이 나이에도 발에 굳은 살이 없어요. 체중 분산을 정확히 시켜줘. 그래서 이거는 운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보조구를 이용해야 된다. 이 발과 발바닥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전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요. 잘못된 신발을 신어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기 때 너무 작은 신발을 신는다든지, 신발 때에 맞춰서 잘 안 바꿔줘도 발은 커가는데 작은 신발 그냥 내버리면 그것도 손상이 와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많지 않아요. 뇌성마비나 사르코마리투스 질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발에 묘한 변형을 만들어내는 그런 질환인데, 이런 질환들이 있을 때 나타나는데, 일단 이런 게 생기면 비정상적인 체중 분산, 그래서 하지순환장애가 발생하고 하지부종이 발생하고 만성피로가 발생하고 이것이 통증까지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요 보조구를 아까 보여드렸던 보조구를 사용하면 완만하게 편안하게 변화를 시켜나가요. 신어본 사람은 아는데 안 신어본 사람은 몰라요. 굳은 살 티눈이죠. 이 굳은 살 왜 발생할까? 티눈이 안으로 구멍 파고 들어가면서 엄청 이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각질.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느냐면 두 가지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곳에 조직이 죽어가면서 이런 각질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어느 부위로만 강하게 압력이 쏠릴 때, 체중 분산이 안 되고 한쪽으로 집중될 때 거기에 마찰이 강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체중 분산을 골고루 시켜주는 것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혈액순환까지 같이 시켜주는 것. 자, 그 다음에 발가락이요. 이렇게 발가락 끝만 딱 꺾이는 게 있고요. 이렇게 갈퀴같이 생기는 발가락이 있고요. 발가락 끝이 펴져버리는 발가락이 있어요. 망치족, 갈퀴족, 추상족이라고 하는데, 이런 발가락 변형들이 왜 그러냐면 발바닥이 정상적으로 바닥을 지탱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무의식적으로 짚어서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노력이 이런 변형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발바닥이 정상적으로 바닥을 밟게 만들어져 버리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이러면서 여기 발가락 요 위로 굳은 살 생기는 사람들 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굳은 살 생겨요. 그 다음에 요걸 모턴신경종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 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 찌릿찌릿한 현상 나타납니다. 요건 소지건망류라고 하는데 새끼 발가락 바깥쪽에 요런 굳은 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발과 발목의 만성 피로를 유발시키고
굳은 살과 튀는 등으로 인한 불편을 유발합니다. 이것도 특별히 운동 방법은 없고 보조구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무지외반증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예, 엄지발가락 돌아가고 있는 분 여기도 계실 수 있어요. 예, 요것도 유전입니다. 내가 여기에 이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무슨 그림을 그렸냐면 여기에 발 아치의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기 긴 아치가 내측 종아치, 짧은 아치가 중간 정도 긴 아치가 이게 외측 바깥쪽 앞뒤 길이 종아치예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이게 횡아치. 이 횡아치가 5개의 중족골, 5개의 발가락으로 체중을 필요에 따라 분산시켜주는 기능을 하는데 그 기능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기능이 무너진 채로 유전적으로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중학생들 보면 이미 이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운동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오른발 뒤꿈치는 안쪽에 들리고 바깥쪽으로 지탱하고 있죠. 왼쪽도 그런데 왼쪽은 훨씬 덜하죠. 이것을 우리는 내반이라고 합니다. 내반. 이렇게 되면 여기 보니까 발목이 오른쪽으로 기울었죠. 오른쪽이. 예. 그리고 엉덩이도 오른쪽으로 밀렸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발바닥 안쪽에 들리게 되면. 요거 발 뒤꿈치 뼈예요. 요 발 뒤꿈치 뼈 위에 얹혀져 있는 발인데 요걸 목말뼈라고 거골이라고 하거든요. 거골. 요 거골과 종골, 발 뒤꿈치 뼈 사이에 요 관절. 요것을 거골라 관절이라고 하는데 요 거골라 관절과 요 앞에 요 관절 있죠. 요 관절. 요 횡족근 관절이라고 해요. 이 2개의 관절에서 발바닥이 안쪽으로 밟히냐 바깥쪽으로 밟히냐를 결정지어요.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요 발 뒤꿈치 안쪽으로 밟히잖아요. 여기서 보면 발바닥이 안쪽으로 밟혀버리죠. 예. 이러다 보니까 발바닥 전체로 밟히면서 체중 분산이 안 돼. 이것도 굉장히 피곤해지는 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발목이 뒤로 기울었어요. 이게 어떻게 서 있어요? 이게 이렇게 0도로, 90도로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80도가 돼 있어. 뒤로 10도가 기울어 버렸어. 발목 앞쪽은 각도가 커지고 발목 뒤쪽은 각도가 작아졌어. 그러면 발목 각도가 커졌다는 얘기는 조직이 느슨하다는 얘기야. 발목 각도가 여기 각도가 작아졌다는 얘기 뒤쪽. 조직이 단단히 뭉쳤다는 얘기야. 혈액은 내려왔다 올라갈 때 표층 혈액이 뒤쪽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뒤쪽을 타고 올라가는데 단단히 뭉친 조직 타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지 못하지 걸려서. 그래서 오후 시간이 되면 다리가 무거워지고 피곤해지고 저녁 시간이 되면 다리가 근데 인터넷 검색해보면 말 안 되는 소리 너무 많아요. 인터넷 검색 너무 믿지 마세요.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지식을 알고 인터넷 검색을 해야 바른 검색이 되지 안 그럼 사기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발목이 이렇게 뒤로 기운 사람들은 하지부종과 종아리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무릎에서 반장슬 나타납니다. 여기 무릎 뒤로 밀려있죠. 뺑리라고 하죠. 발목과 종아리가 굵어지는 원인을 제공해요. 순환이 안 되니까 굵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신경 문제를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요. 발목 기우는 게 유전적이나 어릴 때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신경 문제는 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거의가 전부 다 우리가 운동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죠. 이 발목 앞쪽 각도를 커진 각도를 짧게 만들고 작아진 뒤쪽 각도를 짧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발목이 앞으로 기울어버렸네. 그죠? 팔도가 앞으로 기울어버렸네요. 엄청 기울었네요. 그죠? 발목이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버렸어. 그래서 족배굴국이라고 해요. 발목이 앞으로 기우니까 여기는 굉장히 각도가 작아졌잖아요. 여기는 각도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앞쪽이 뭉치게 돼요. 정강이 불편함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근육이 약해서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종아리가 가늘어요. 발목과 종아리가 가늘어요. 빈약해. 발목이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 있는 사람들은. 그 하지정맥류는 이런 사람들은 그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밀어 올리지 못해서 하지정맥류가 생기고 앞에 우리가 봤던 이런 사람들은 근육이 여기가 조직이 뭉치면서 혈액을 올리지 못해서 하지정맥류가 나타나게 돼요. 어떻든 발목 앞쪽을 늘려주고 뒤쪽을 강화시키는 것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답이 없어요. 이 관절을 겉에 관절이라고 그러는데 바깥쪽 복사뼈와 안쪽 복사뼈가 요 거골이라고 하는 요 가운데 뼈 아까 봤죠? 여기 요 뼈를 안쪽과 바깥쪽에서 탁 물고 있어서 좌우로 측방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앞뒤로만 움직이는 그런 관절이에요. 자, 그 다음 오다리예요.